75세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국가대표 스포츠 코치였지만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껴안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선생님 스치기만 해도 제가 무력해졌다는 걸 아내가 알아버릴까 봐 무섭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40펜 3면 7%가 발기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침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남자는 어려서부터 강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자신의 몸을 돌보고 부부관계를 관리하는 것 또한 온전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가 남은 생을 짊어지고 가기엔 가장 위험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슬픈 사실은 그 믿음이 서서히 당신이 여전히 누려야 할 친밀함, 사랑 그리고 자존심마저 아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했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생식 능력 저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더 잘 관리하며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 상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생식 능력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무엇보다 당신 곁에 여성이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받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비싼 치료법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한 방울을 막걸리에 떨어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막걸리라고 생각하셨나요? 보통 의사들은 술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느냐고요? 사실 그 말이 맞지만 막걸리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마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유지하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밤마다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단 하룻밤 만에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감각을 느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한 방울의 오일은 비싼 것도 아니고 희귀한 추출물도 아니며 기적의 알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것 아마 당신 부엌에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꿀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꿀이라고요? 그게 남성의 생식 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이상하고 심지어 우습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제 환자 대부분이 레시피를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72세 조인성 씨입니다. 그는 한때 건설회사 대표였고 성공한 남자로서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부부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은 불면증, 오래 지속되는 피로,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혈압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부부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오랫동안 말을 멈추더니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이런 게 보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당신의 몸이 아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가요? 제가 막걸리와 꿀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믿고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는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습관을 계속해도 될까요?
이제 저는 더 쉬운 일상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두 가지 부엌 재료가 사람의 혈관을 바꾸고 심지어 한 남자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막걸리와 꿀의 진짜 힘의 엘팩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왜 임종을 앞둔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울 만큼 놀라운 기적의 처방이 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아낌없이 공개하는 저만의 독점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생막걸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생이라는 글자가 있는 즉 살아있는 효모가 들어있는 막걸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유통기한인 긴 살균 막걸리는 그저 설탕이 들어간 쌀물일 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우리가 비싸게 사먹는 수십 병의 유산균 보조제와 애먹는 양의 유익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미생물 군단이 장으로 들어가면 해로운 균을 몰아내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재정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발전소에서 게으른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유능하고 성실한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자 군단이 일을 시작하려면 즉시 먹이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덩어리 설탕이 아닙니다. 꿀은 우리 몸이 즉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즉 꿀은 새로 투입된 기술자 팀에게 가장 영양가 높은 간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꿀 자체가 강력한 회복제이자 천연 한겸제입니다. 꿀의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은 지친 몸의 활력을 채워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전신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꿀에 함유된 보론이라는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미생물 군단이 꿀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후 우리 몸 안에서 활력을 활성화시킬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주인공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절과 쏘가울 같은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우리 몸이 더 맑고 에너지 넘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막걸리가 장내 구조를 재정비하는 팀이라면 꿀은 전략 지원팀이고 생강은 이 전체 시스템을 정화시키는 불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속 에너지 흐름이 가장 효율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섞는다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막걸리와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둘을 어떤 황금 비율로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섞어야 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는지 100만 원짜리 보약에도 뒤지지 않는 황금 막걸리 비법이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평생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공개될 것입니다. 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황금 막걸리 비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뿌리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밝히는 신성한 의식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익히고 평생의 주치의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재료를 제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의 80%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막걸리병 뒷면의 식품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탁주라고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하인 제품이 바로 살아있는 효모가 들어있는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살균 막걸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선택하고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마트에서 투명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설탕 벌꿀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 벌꿀은 설탕물로 벌을 키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굴 또는 발효굴처럼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항산화와 미네랄이 풍부한 야생꿀, 아카시아꿀, 야생화꿀은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해 막걸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황금 3종 세트의 마지막 요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껍질이 얇고 향이 강하며 속이 짙은 노란색이고 알싸한 매운맛이 확실한 묵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강은 향도 좋고 막걸리와 꿀과도 잘 섞여 전체적인 맛을 조화롭게 해주며 마시기 편하게 합니다. 실처럼 질기고 시든 생강이나 크기만큼 중국산 생강은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피하십시오. 둘째는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효를 극대화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막걸리 반 컵 약 100ml의 꿀난 큰 술을 가득 넣고 생강을 더해 잘 저어서 마시면 됩니다.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약은 소량일 때 약이지 과하면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막걸리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이때 살아있는 유산균과 꿀의 영향이 들어가면 장의 회복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에 약간의 알코올과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은 숙면을 돕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셋째는 음영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차갑게 마셔야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으로 사용할 때는 다릅니다. 너무 차가운 막걸리는 오히려 장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를 시온해서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약간 서늘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미지근한 온도는 장내 유산균 활동을 돕고 체내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어떤 환자는 제가 막걸리가 좋다고 하니 파전, 두부, 김치 같은 기름진 안주를 상위에 한껏 차려놓고 매일 밤 2~3병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살만 찌고 위 상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막걸리와 꿀이 두 가지로 그 효과를 온전히 느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황금 막걸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비한 약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른 채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이 비법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분들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강형화, 지방 간염 등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막걸리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꿀 속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꿀 대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아주 소량 넣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절대로 많이 마셔서는 안 되며 하루 컵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잠도 잘 와서 너무 좋은데 한 컵은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안 됩니다. 하루 막걸리 반 컵, 즉 100ml가 약효를 얻기에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양입니다. 이 양을 넘기면 알코올의 해로움이 유산균의 이로움보다 더 커집니다. 간에 부담을 주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다음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안주를 탐하지 마십시오. 막걸리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기름치고 짠 파전이나 김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조합으로 황금 막걸리의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기름지고 짠는 장속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한쪽에서는 유익균 군단을 넣어주고 다른 쪽에서는 적군에게 보급품을 대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환자는 다른 음식 없이 깨끗하게 내 몸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셔야 합니다. 넷째,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마신 다음날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격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치유 반응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며칠 지나면 편안해지지만 불편함이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걸러 마시는 등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주의 사항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기니 한 잔이 여러분에게 가장 신비로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황금 막걸리 비법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택시를 몰아온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디스크 탈출증과 만성 위염을 앓고 있었고 은퇴한 뒤에는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다 보니 제 몸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제 몸은 마치 고물차 같습니다. 밥도 맛없고 잠도 못 자고 숨만 겨우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다른 처방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오랜 운전 생활로 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님, 정말 기적입니다. 평생 달고 살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나니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니 잠도 잘 옵니다. 잠을 잘 자니 허리도 덜 아픕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 연애할 때처럼 젊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5세의 불면증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입니다. 심한 갱년기를 겪은 뒤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고 한 번 깨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써보았지만 다음날 머리가 흐릿하고 몸이 더 피곤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한 잔의 막걸리는 잠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 깊은 수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몇 년 만에 수면제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니까 낮에 짜증도 덜 나고 우울한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착한 성격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기적처럼 들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미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와 꿀이 어떻게 우리의 장을 회복시키고 멈춰있던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께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잔의 황금 막걸리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맛있고 저렴한 예방 백신과도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대장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두려운 암 중 하나가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썩어있는 장환경입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과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점막을 강화하여 대장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 치레를 멀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면역력의 70%는 장이 담당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속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감기, 이 염증 대상 포진이 자주 생긴다면 황금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기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혈관이 깨끗해지고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따라 이동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혈관 질환의 뿌리 원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장이 건강하면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넷째,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을 겪습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을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장이 건강할수록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막걸리 한 잔은 우유 한 잔 못지않게 훌륭한 자연산 뼈 보약입니다. 다섯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이유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잠들기 전 작은 한 잔이 결국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 전체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구비의 김선생 애은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배가 무겁고 잠도 잘 못 자며 부부관계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등장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잠들기 전에 마시는 황금 막걸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호기심에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더부룩함과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마치 리세제스 된 것처럼 상쾌하고 머릿속까지 맑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요즘 걸음걸이가 마치 40대 같아요.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피했지만 이제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막걸리가 깊은 잠을 돕고 꾸리 기운을 북돋으면서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남성으로서의 활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반쯤 농담하며 도대체 요즘 뭘 마시길래 이렇게 팔팔해요라고 했답니다. 우뿐만 아니라 그의 기분도 변했습니다. 짜증이 줄고 불안도 감소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잔을 마신 뒤 잠시 편안히 쉬다 잠들면 배에서 머리까지 퍼지는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무슨 신비의 약은 아니지만 나를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 뿌리인 장을 살리기 위한 황금 막걸리 비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군대를 넣어 장을 살리려고 애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적군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마셔도 효과를 느끼지 못한 채 아쉽게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너무 바빠서 일일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의 장을 조용하고 확실하게 파괴하는 숨은 파괴자들입니다. 얼마 전 비교적 젊은 60세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황금 막걸리 비법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더부룩함과 복부행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실히 했습니다. 좋은 막걸리, 좋은 꿀을 구해 매일 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장은 여전히 문제투성일까요? 이 방법이 저에게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다시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아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빨리 드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빨리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소화가 안 돼서 식사 후 바로 눕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장 건강을 결정하여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속 유익균을 파괴하고 있는 최악의 3가지 파괴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파괴자 1. 음식 쓰나미. 바로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면 소화되지 않은 큰 음식 덩어리들이 그대로 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좁은 하수구에 음식 쓰레기 한가득을 한 번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이 거대한 음식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가스와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부룩하고 방귀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는 씹는 횟수를 10번만 더 늘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파괴자. 역류성산 폭발기. 바로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고 곧바로 누우면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쉽게 역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위산역류는 식도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화 시스템 전체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산책하거나 최소 30분 이상 서서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뒤 편하게 쉬어야 합니다. 파괴자 삽유익균 학살자 바로 항생제 남용입니다.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거나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균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몸속으로 들어온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유익균을 한꺼번에 롱탄 폭격하듯 쓸어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장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황금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속 유익균 군단이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맹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엌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황금 막걸리와 함께하면 마치 강력한 군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고도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것은 군인에게 총만 주고 탄약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바로 탄약이자 유산균의 먹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장속 유익균에게는 가장 영양가 높은 식량입니다. 이 식량을 먹으면 유산균은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유해균을 몰아냅니다. 막걸리는 유익균을 장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식이섬유는 그 군대를 강하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할까요? 저는 장을 살리는 3가지 4대 천왕 식이섬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채소의 왕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위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살짝 데쳐 상추처럼 먹거나 얇게 채를 썰어 샐러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과일의 왕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의 풍부한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운동을 돕는 훌륭한 식이섬유입니다. 아침에 껍질째 반 개의 사과를 먹는 습관은 여러분의 장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 곡물의 왕 귀리입니다.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일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탁월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밥을 지을 때 귀리를 한 줌만 섞어도 장과 혈관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오래 들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단 한 잔의 막걸리와 꿀만으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전신 건강 비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모든 노력의 출발점인 가장 중요한 진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법이나 보약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잠들기 전 한 잔의 황금 막걸리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한 잔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그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내일은 더 활기차게 살아보자.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약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냥 소파에 누워 피곤하다는 이유로 의미 없이 TV 채널만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마트에 들러 생막걸리 한 병을 사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잔을 따르실 건가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진 아침과 더 가벼운 컨디션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과 앞으로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다짐이 서로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나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에너지 넘치게 일어나는 건강한 삶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김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